이렇게. 사람들은 다 온 것 같고 수업 체크 바로 하고 진행할게요. 오늘 2차 함수 할 차례지? 그지? 지난 시간에 우리 2차 방정식까지 했으니까 아주 참 옛날 거라 그러면 뭔가 방향도 마음에 안 들고 삐뚤어져 있어. 그지? 화면 딱 봐봐야지만 참 마음에 안 들어. 교시마다 좀 다르거든 저게. 뭐 안 삐딱한 데도 있고 삐딱한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자, 수업 체크부터 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다들 된 거 같아. 분위기는 어제 뭐 거의 다 하고 간 분위기더라고. 수원도 숙제가 별로 없는지, 그래서 뭐 딱히 뭐 할 건 없는 것 같고 오늘 거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숙제한 거 중에서 잘 안 되는 거부터 다시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거 2차 함수 쪽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볍게 이제 숙제 한 거 중에 잘 안 된 거 371번. 또 다른 학생은요 375번. 375번.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자, 없으면 요거 두 개만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371번 볼 건데, 이게 자, 오늘도 약간 비슷하게 나오긴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약간 그 특수한 해의 성질을 좀 따라가는 문제죠. 무슨 말이냐, 내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은 두 어근을 가져요. 근데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 그럼 사실 베타는 알파의 혈내 복소수인 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알파 베타를 가진다고 치면 일단은 알파 바가 베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서로가 서로의 혈내 복소수인 거 알고 있고요. 그 추가로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을 성립해야 되고, 여기 x 빼기 1을 앞에 곱해서 뭘 넣었죠? 알파 세제곱이 얼마다? 알파 세제곱이 얼마야? 알파 세제곱이 1이라도 얻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알파를 그냥 근해공식 써서 바로 끄집어내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그냥 강제로 플러스라고 생각을 할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로 되는 거니까. 자, 플러스 루트 3i라고 치면 베타가 이게 컬레 복소수인 마이너스 루트 3i겠죠. 자, 이렇게 돼서 얘가 요런 성질 가지고 추가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다. 요 정도까지는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뭔가 다른 2차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관계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베타의 f 알파의 5제곱 한 개 3베타 더하기 1이다를 만족해야 된대. 그리고 이거를 알파 베타를 바꾸면 반대로 또 만족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나는 이 식을 최대한 정리를 하고 싶은 거야. 어떤 형태로. 그런데 이왕이면 베타랑 알파랑 해서 딱 나올 수 있게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놈이 1차면 제일 좋고요. 맞죠? 맞죠? 그리고 이쪽이 좀 정리가 되면 좋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일단은 5제곱을 강하게 쓸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세제곱이 1인 걸 아니까. 맞습니까? 자,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은 알파 5제곱을 알파 세제곱 곱하기 알파 제곱으로 바꿔. 그러면 세제곱 날라가죠. 그리고 알다시피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인 걸 아니까 이걸 또 뭐라고 바꾼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도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 얘가 지금 베타 표현이잖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또 얘를 이용하자는 거야. 알파랑 베타랑 더해서 1이죠.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이제 이거 마이너스 알파를 뭘로 바꾸면 돼요? 마이너스 알파를
베타 더하기 1로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멀리 돌아올 필요가 사실 없기도 해. 왜냐면 이런 거잖아. 해봐봐. 이게 알파 5제곱을 쉽게 생각해봐. 알파 6제곱 나누기 알파죠. 근데 알파 6제곱도 1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게 알파분의 1인데 알파 베타 곱해서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사실. 그죠? 우리 사실은 알파 제곱이니 알파 5제곱이 이런 애들이 이렇게 베타가 된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돼. 이제 주어진 조건을 정리를 하자면, 자, 관계식 자체를 되게 쉽게 쓸 수 있죠. 어떻게? 베타이 곱하기 F 베타는 얼마다? 3베타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잘 봐봐. 1을 다시 3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세제곱으로 바꾸면 베타 세제곱도 1이잖아, 그치? 결론적으로는 F 베타가 얼마다? 3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고요. 이것도 베타 제곱도 꼴보기 싫어. 또 어떻게 하겠어? 베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다 해보면 뭐가 나오느냐? 그냥 이거야. F 베타가 2 마이너스 베타로 딱 예쁘게 정리가 돼. 이 앞에 있는 이 조건식들을 가지고 신나게 정리를 하면. 그리고 같은 식으로 F 알파도 뭐겠어요? 동일하겠죠? 이거 지금 문자만 바꾸면 똑같이 성립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fx 더하기 x 빼기 2라는 식이 어떤 식인 거야? 알파와 베타를 해로 가지는 식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식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놈의 원래는 k배 한 놈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fx 자체를 어떻게 줬어요?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줬거든요, 얘를. 그래서 좌변을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x 더하기 b 빼기 2가 그럼 k가 1이어야겠죠? 최고차는 계속 맞추려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0이고 b는 3이 돼야 되는 구조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 하면 3이다. 이거 오늘 시험에도 있었죠? 오늘 시험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정도까지는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심하라고 처박아 놨는데 오늘 시험 범위 안에서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도저히 쓰기가 좀 불편해. 이 형태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잘 봐봐. 예를 들어 우리가 만일에 이 정도 형태에서 멈춰서 XFX 이렇게 만들면 뭐가 보이는 거야? 3차식이 되니까 이게 2개 말고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야 돼서 미지수가 되게 많아져. 그런데 나는 사실 지금 알파 베타만 들고 사니까 어떻게든 쟤를 3차가 아니라 2차에서 고정된 형태의 표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계속 편집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야. 건드려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2차 관련된 거에 해 알파 베타 2개 나오겠다. 왜냐면 2차는 해가 최대 몇 개요? 최대 2개죠. 그러니까 그걸 맞춰주는 거야. 모르니까. 3차를 만들어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xfx 빼기 3x 더 빼기 1로 만들어도 돼. 근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3차식이 되지. 그러면 이제 내가 헷갈리는 거야. 뒤를 또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가. 그럼 또 미지수가 생겨버린다. 그래서 어떻게든 3차를 안 만들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듯이 최대한 한 문자로 표현하는 거. 최대한이 아니지, 무조건. 알파로 세팅하거나 베타로 세팅을 해야 되지, 이걸 알파, 베타 섞인 상태로, 섞여 있는 상태의 식은 의미가 없다고요. 됐습니까? 영화 7분.
땅을 잘못 샀어. 저기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방문 할아버지가 그런 땅을 샀으면 사시사치 따뜻한 나라인데 이놈의 나라는 계절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동남아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동남아는 우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 요새 좀 장마도 좀 덜하잖아. 요새 덥긴 더워도. 근데 산이 너무 별로야. 진짜 미국이 축복받은 땅인데 땅 자체는 땅만 보기. 중국은 요새 엄청 춥더만 가끔씩 그 세계 그 날씨 같은 거 보고 있으면 막 중국 장난 아니던데 눈 엄청 오고 막 날 엄청 춥고 거기도 그래요? 무서운 나라 무서운 나라. 자, 그 다음 375번 보겠습니다. 자, 375번은 문제를 보시면 바로 느낌이 와야 돼요. 이거 어느 단어 문제다. 딱 봐도 2차 방식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식세워서 푸는 것 같은데 그림이 조금 정리가 안 돼 있긴 해. 근데 내가 지금 내가 봐. 정답에서 x세제곱 빼기 x세제곱분의 1을 구하라고 했어. 그걸 보면서 이제 느낌이 와야 돼. 아, 내가 지금 얻어내야 될 식이 x 빼기 x분의 1이 얼마인지에 대한 식이구나 라는 느낌이 와야 돼요. 그죠? 당연하지만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원이 있고요. 이 원 안에 이렇게 정삼각형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정삼각형에 중점을 끊어서 여기를 x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연장을 시켜서 외접원과 만나는 점의 길이가 1이 된다고 했고요. 이걸로 x에 관련된 어떤 식 하나를 만들어내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느낌상 어떤 애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뭘 쓰면 좋을까? 생각보다는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자, 이게 원에 자 중심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게 외심이자 내심이자 무게중심이죠. 정삼각형은 그 셋이 50이 그러니까 뭐 그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동일하니까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맞아요? 자, 반지름 길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첫 번째 여기가 x니까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2x가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x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높이는 2분의 루트 3 a를 이용해서 얼마로 나와요? 루트 3x로 나오겠지. 이 높이가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맞아 아니야? 그리고 요 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길이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게중심이 잘 봐봐 높이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가 무게중심처럼 작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랑 여기 길이가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라고. 그러니까 전체 길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 길이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3분의 2 루트 3 x가 원의 반지름 길이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딱 봐도 여기만 잘라내는 거야. 여기만 이거 잘라서 피타고라스 쓸 겁니다. 자, 그럼 얘만 쏙 빼내면 잘 봐요. 요쪽은 R인 것 같고 맞아? 맞아 아니야 얘들아? R일 거고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원래 R에다가 요 높이잖아. 이거 절반 이 삼각형 너의 높이의 절반 맞아 아니야? 자, 높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2분의 h를 어떻게 하겠다고? 뺀 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얼마죠? 이게 어차피 좌우 대칭일 테니까 2분의 x에다가 1을 더한 거겠죠. 자, 이걸로 피타고라스를 쓰면 뭔가 x에 대한 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면 이쪽은 3분의 2 루트 3 x고요. 이쪽은 3분의 2 루트 3 x에서 2분의 루트 3 x를 뺐으니까 3분의 2에서 2분의 1 빼면 6분의 4에서 6분의 3 뺀 거니까
6분의 루트 3 x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쪽은 2분의 x 더하기 1이 됐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쪽 제곱하면 얼마죠? 3분의 4 x의 제곱은 요거 제곱하면은 11분의 1 x 제곱 더하기 4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얻어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2분의 16 12분의 자 12분의 16 빼기 1 빼기 4 x 제곱은 x 더하기 1이다. 이거 맞나? 3이지 3.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어떤 식이 나오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 우리가 어떻게 바꿨죠? 중간 x 넘겨서 x제곱 빼기 1이 x다, x 빼기 x분의 1이 1이다 얻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 끝납니다. 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끝났잖아. 이거 왔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x세제곱 빼기 x세제곱분의 2는 얼마예요? x 빼기 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배의 x 빼기 x분의 1. 그래서 1의 세제곱 더하기 3에서 4. 끝! 그러니까 별 내용 없을 거예요. 이 정도 도형 쪽 내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도형을 잘해놓으면 좋을수록, 잘해놓았을수록 좋아요, 고등학교 때. 근데 못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도형 문제 나올 때마다 내가 도형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도형 문제들을 따로 모으세요. 그러니까 도형의 특성을 쓰는 문제들을 다 모아. 왜? 그거 진짜 오다부터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내가 맨날 틀리기 때문에 본인이 도형이 약하신 분은 이거 모으셔야 돼요. 도형 쪽 노트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칠 때까지 열심히 만드시면 수능 칠 때쯤엔 잘해요. 성실하게 3년 하면. 내가 해봐서 알아. 나는 그렇게 도형을 잘하지 않았지만 3년 내내 매달릴 때는 잘 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던 스타일인데 딴 거보다 진짜 시키는 걸 잘했거든. 근데 그걸 제대로 잘하기 힘들잖아. 진짜 아빠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말씀과 이제 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완벽하게 100% 수행하려고 했어. 딴 거보다. 그러니까 뭐냐? 예습하고 복습하고 숙제 잘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공부하는 애들이 그냥 진짜 하루 종일 공부만 했어. 놀지 말고 공부하라고 진짜 공부만 했거든. 그리고 시험 치면 맨날 오답 노트 만들라고 오답 노트 다 만들었어. 전 과목에 이론 노트 하나, 오답 노트 하나를 다 만들었어요. 그 주요 과목에. 전 과목이라고 하기보다 수능 치는 과목에. 그래서 시험지 틀리는 거 다 모았어. 처음엔 되게 힘든데 이게 모은 걸 또 자기 전에 복습을 하면 점점 복습하는 양이 줄어요. 해보시면. 근데 그거를 딱 1학년 시작할 때부터 꾸준히 했다는 거야. 꾸준히 하는 게 어렵거든, 사실. 다시 돌아가서 하라고 하면 못해. 그러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거를 게임처럼 생각했어. 그러니까 100% 만들어야 난 잠을 잘 수 있는 거야. 못하면 못 자겠어, 막 그런 식으로. 하루에 정해진 업무를 딱딱 그날 끝냈어. 진짜로. 수면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매달리고 그래도 안 된 건 주말에 버퍼 시간 두는 데서 다 메꿨어. 근데 그렇게 딱 사니까 장점은 뭐냐면 진짜 공부가 늘어요. 단점은 뭐냐?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놀 시간이 너무 없고 친구 관계는 소원해져요, 사실. 공부밖에 안 하니까. 근데 성적은 늡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난 그 생각을 해. 대학교 올라가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지능적으로 못 따라잡는 수준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가 타고났는데 훨씬 더 잘해. 근데 적어도 고등학교 때 문제들은 막 그때 19년도 때, 18년도 때 말도 안 되는 킬러 문제 제외하면 요즘 킬러 문제까지도 사실은 이건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으로 극복 못하는 레벨은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여러분처럼 사교육을 받은 애들 입장에서는 사교육을 안 받은 애들은 노력을 해도 힘든 이유가 내가 볼 때는 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 3년 안에 따라잡을 만한 레벨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선행을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선행하고 있고. 선행하는 학생들한테 가능해. 진짜 오더노트만 잘 만들면. 오더노트가 진짜 비중이 큽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데 특화된 게 사실 오더노트거든. 근데 애들이 정말 안 해. 나 그거 매번 시켜봤는데
정말 성실하게 하는 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실하게 하나도 안 빼지고 안 빼고 다 얻어놓고 하는 애를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진짜 필요해요. 정말. 많이 푸는 것보다도 틀린 걸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해. 그게 안 틀리게 만드는 게. 자, 그러면 오늘은 자 교재 101쪽 펴보세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잠깐만 진도를 좀 잠깐 보자. 우리가 진도가 지금 충분히 여유가 있는 편이지. 지금 2주차 들어갔는데 이만큼 달렸으니까 살살 해도 되겠구나. 자, 오늘 조금 살살 해야지.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진도를 살짝 조절하는 날이 필요하지. 자, 오늘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할 건데 개념 한번 먼저 볼게요. 개념 보시면요, 개념이 사실 딱히 없죠. 뭐가 있어요? 자, 개념을 보시면 개념부터 설명을 다시 합시다. 우리가 101쪽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결국 X축과의 위치 관계라든지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물어봐요. 그죠? 근데 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단원에서 체득해야 될 거는 정확히는 뭐냐면 함수와 방정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이게 나중에 이제 이거 지금은 2차 함수로 하지만 이게 1차 함수일 수도 있고 수학하에서 배우는 유리함수일 수도 있고 수원 가서 배우는 지수 로함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함수가 하나 있고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첫 번째, y는 fx랑 y는 gx가 만나는지 알고 싶어. 근데 내가 요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요 그림을 아무리 예쁘게 그려도 컴퓨터가 아닌 이상 그림으로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얘가 2차, 1차 정도일 때는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나중에 3차 이렇게 넘어가면 힘들다고.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함수에서 말한 것처럼 교점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교점의 좌표를 찾고 싶어. 자, 교점의 개수와 아니면 교점의 좌표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하긴 했어. 어떻게 풀지? 이걸? 그치? 연립을 한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연립을 한다는 게 뭐냐면 얘랑 공통인 점이 있다는 거야. 둘이 동시에 지나는 점이. 맞지? 그럼 그때는 y 값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빼면 지울 수 있지, y를. 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연립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이제 대입법이겠지, 지금 모양은. 맞죠? 가감법이라고 봐도 대입법이라고 봐도 되는데 어떻게 된다? fx 빼기 gx는 0이다라는 방정식을 만들겠죠. 빼면.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게 방정식으로 전환이 되면 물어보자. 교점의 개수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교점이라는 건 실근,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있는 교점이니까 실수인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에서의 해는, 그러니까 이 교점이 의미하는 게 방정식에서의 실근인 해야. 맞죠?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실근인 해의 개수와 왔다 갔다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거야. 자, 그리고 교점의 좌표, 정확히는 x좌표가 나오겠죠. 왜? y를 없앴으니까. y는 소거를 시키는 상황이잖아, 우리가. 그래서 x좌표가 어떻게 나오겠죠? 이 방정식이 뭐예요? 방정식의 실근 x가 교점의 x좌표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중학교 때도 했어요. 그쵸? y는 2x랑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랑 교점 구하라고 하면 둘이 연립해서 2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고 만든 다음에 넘겨서 x는 3분의 4라고 해서 x가 1개 나왔으니까 교점이 1개인 거고 교점의 좌표가 x가 3분의 4고 그걸로 y 구해서 교점 좌표를 구했단 말이야. 그 중학교 때 했던 걸 그대로 다시 하는 거야. 이게 포인트라고. 근데 우리가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상황에 따라 조정은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보면 봐봐.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있어.
있고 y는 a에 x 빼기 1이라는 애가 있다고 쳐.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양수인 a라는 가정하에서 얘랑 얘랑 만난다는 거니까 교점이 한 개 아니면 두 개겠죠. 직선이니까. 만나게 하는 a 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어떤 애야? 얘가 0,0이라고 이렇게 아래 부르고 2차함수 이거지. 얘가 어떤 애예요? 1,0을 지나고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이지. 그럼 이게 만나려면 그림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접할 때부터 만나지. 그래서 이거보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나는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애초에 이렇게 안 주고 y는 x제곱 빼기 ax랑 y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줬어. 그럼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되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잘 조합해서 이렇게 다시 쪼개야 된다고. 합치고 쪼개고가 돼야 돼. 합치고 쪼개고가. 상황에 맞춰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일로 갔다가 왔다 갔다 되는 거야. 얘도 잘 봐봐.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써놨지만 이 방정식을요 다시 함수로 옮길 수도 있죠. 어떻게? y는 fx 빼기 gx와 y는 0으로 바꿔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재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처음에 주어진 함수를 이렇게 연립한 다음에 필요한 거를 좌변에 쓸데없는 거 우변에 넘기는 식으로 해서 재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아니면 또 이렇게 그리면 이건 잘 보이잖아. 왜? 얘는 뭐예요? y는 0? x축이지. 그럼 x축과의 교점은 잘 보이잖아. 이게 그 전에 곡선이면 잘 안 보인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근데 이렇게 바꾸면 잘 보이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돼. 나는 2차 함수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거 공부하는 포인트는 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들이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 아는 것과 왔다 갔다 하는 거, 요 두 가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판별식 D가 0보다 커요, 작아요, 뭐 이거 지금 여기 있는 이 개념은 여러분이 당연히 아는 내용인 거고 그거보다는 저런 내용이 좀 임하다는 거야. 자, 그리고 102쪽에 있는 봐봐 최대 최소 문제. 이것도 여러분 잘하죠? 이거 뭐 틀릴 게 뭐가 있어? 이건 그냥 여러분이 풀면 충분히 풀릴 건데. 그쵸? 그래서 나는 이런 내용들보다는 함수가 나왔을 때 꼭 요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었던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심화 문제가 다 이런 식이라서 그래요. 심화 문제랑 나중에 수투를 가도 계속 이 짓을 해요. 수투 가면 되게 많이 써요, 이걸. 그래서 지금 미리 이걸 연습을 좀 2차 함수로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요번 단원에서. 이게 고등학교 내내 쓰이는 방법이니까.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조금 여유있게 해볼까? 어차피 시간도 오늘 오전도 날린 것도 있고 여러분 진도상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가 너무 쉬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진짜 노가다성 문제가 많아서. 자, 우리가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날로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 왜냐면 2차 함수 쪽 파트가 양은 별로 안 되고 내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대해서 내가 진도를 나가면 너무 진도가 오늘 빨라. 그래서 근데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문제를 좀 풀 수 있게 할 건데, 앞타임은 문제를 좀 풀 수 있게 하고 뒷타임에 내가 먼저 하고 하자. 설명하고. 지금 요 내용 관련된 것만 좀 설명할게요. 나머지는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나머지는 여러분이 숙제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오늘 그냥 좀 푸는 시간을 가져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교재 108쪽부터 해서 스텝 2랑 스텝 3에서 제가 말한 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만 조금 건드려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에는 좀 오늘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줄게요. 여유있게. 자, 그래서 오늘 여유 있으니까 좋다.
좋다야. 어떤 걸 해봐야 되더라? 잠시만요. 좀 찾아볼게요. 체크를 해놨었는데. 지금 잠깐만 안 보이네. 뒤에 심하게 가 있으네요. 진짜 웬만한 건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뭐 할 만한 게 딱히 없기는 한데 그 와중에 좀 보이는 게 한두 개 있거든? 요거만 좀 얘기를 할 건데 어떤 걸 해볼까? 일단 하나 해야 되는 거 대놓고 좀 말도,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지금 배운 걸로 그냥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로 그냥 풀면 웬만하면 다 풀리거든요. 웬만하면 다 풀리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그것만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일단 421번 스타일이 요즘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라 얘기 좀 해주고 싶고요. 421번.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400 쭉 넘어가서 428번이라 딴 건 여러분 충분히 해서 그래. 충분히 하니까. 그러니까 좀 특이한 그래프 위주로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426번, 28번, 그 다음에 439번을 꼭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계산하는 문제들은 잘할 거야. 그건 내가 막 괜히 건드려 봐야 의미가 없고, 그 와중에도 조금 이제 말할 만한 건덕지가 있는 것들만 하면 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어차피 신발을 쓸 거야.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씩 할게요. 하고 얘기하자. 일단 세 문제만. 우선 421번부터 해볼게요. 자, 421번은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y는 t가 두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고 ft가 3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t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뭔가 교점의 개수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자, y는 t는 뭐죠? 우리가 알다시피 y는 t라는 건 t값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애예요. 맞죠? y는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421번 같은 문제는 사실 그냥 그래프 개형을 잘 그리느냐 물어보는 거야.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시면 잘 보세요. 한 놈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한 놈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좌표평면이 있고요. 자, 우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면 y축과의 교점이 0,4고요. 축이 어디 있는 애죠? 축이 어디 있어? 마이너스 1에 있는 애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축이 마이너스 1에 있는 요런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니까 0,-8을 y 절편으로 가지고 그 다음 축이 x는 2에 있죠. 그래서 x는 2에 있으니까 2, 4, 12, 2,10 마이너스 14겠네.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그려놨어. 그리고 나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y는 t라는 애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뭘 찾고 싶어?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게 하는 t값을 찾아내라는 거.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3개가 되는 시점은 언제겠어요? 첫 번째로는. 자, 이게 자, 이렇게 지나면 2개지. 2개지. 쭉 올라가다 언제 3개야? 이게 내가 지금 좀 뾰족하게 안 그리겠는데 뾰족하게 됐다고 치면 언제 3개죠? 요 복물이 지날 때 하나, 둘, 3개 되죠. 더 올라가면 몇 개야? 4개이긴 한데 순간적으로 요 교점일 때 몇 개예요? 다시 3개죠. 자, 1번, 2번 또 언제야? 그 다음부터 올라가면 몇 개예요? 계속 4개지. 그러다가 언제 3개? 언제 3개예요? 마찬가지로 요 교점 지날 때가 3개고요. 그 다음에 이 꼭지점 지날 때가 3개죠. 이렇게 4개의 t값을 가질 거라는 거야. 요 스타일이 요즘에 조금 많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교점의 개수 관련된 거.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건 얼마야? 하나 찾자고 일단. 얘는 얼마겠어? 그리고 당연한 얘기야. 잠깐만. 여기 지금 축이 x는 마이너스 1이지. 한 칸 가고 한 칸 가지. 맞아, 아니야? 2차 함수에서. y는 x제곱 따라가니까 지금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한 칸 한 칸이니까 안 봐도 얼마? 마이너스 1,5인 거 알아야 되니까 t가 5다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됩니다. 자, 같은 식으로 잘 봐. 얘가 축이 아까 어디 있다고 했냐면 여기 0,-8 지나는데 축이 x는 2에 있어. 그러면 2칸 가면 몇 칸 내려가죠? 제곱해서 4칸 내려갔겠지. 굳이 뭐 식 정리 안 해도 이게 얼마다? 2,-12니까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2일 때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 2번이랑 3번은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건 둘을 연립해야 나오겠죠. 교점이니까. 교점이니까 연립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연립을 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 내가 맞나?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그래서 얼마? x는 마이너스 2 또는 3. 그래서 요점 좌표는 얼마가 돼요? x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대입해보면 얼마? 4가 나오고요. 이쪽 편은 3을 대입하면 나오니까 얼마?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1이 나와요. 여기서 11 나오고요. 여기서 4 나오고요.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5 더하기 4 더하기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3에다가 9를 더해서 정답이 마이너스 14가 나옵니다. 이렇게 y는 t 움직이는 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이렇게 하자. 또 다른 거 나오면 그때 얘기하면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y는 t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건 이제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렇죠? 이렇게 푸는 문제 스타일이 있어요.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426번 보겠습니다. 426번. 일단 지울게. 426번. 하다 보니까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푸는 시간 많이 못 줄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들이 하나하나 되게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자, 426번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또 이게 힘인데 한번 봐봐. fx라는 함수가 주어졌어요. 어떻게 주어졌냐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라고 주어지는데 그럼 원래 건 어떤 애예요? 위로 볼록한 놈이고 축이 어디 있어? 축이 x는 2에 있는 애죠.
자, 그런데 gx를 보세요, 여러분. gx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x가 0 이상일 때는 그대로 fx를 쓰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를 쓰겠대. 난 이 표현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f-x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는 뭐라고? y축 대칭이죠. 그래서 음수 쪽은 원래 그래프의 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원래 그래프 쓰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프가 아닌, 그러니까 x축 대칭한 그래프를 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y축 대칭을 한. 다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는 건 뭐라고? 이게 y축 대칭이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원래 그래프가 지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 그래프가 자 축이 얼마? x는 2고 맞아요? 꼭지점 좌표가 8인 2,8을 지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이거랑.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는 이걸 그대로 쓰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얘를 y축 대칭한 그래프 쪽을 쓰니까 이게 그대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 쌍봉우리가 되는 거죠. x는 2고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8이 되게.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개형을 유도한 거예요. 어떤 식이? 요 gx라는 식이. 그러니까 요걸 그릴 수 있어야 문제를 푸니까 이 얘기를 한 거야, 저는. 딴 거 없이.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나서 또 y는 t를 긋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식 y는 t. 얘를 위아래로 움직여. 그럼 이런 건 식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푸는 거죠, 그쵸? 어떻게 됩니까? 딱 봐도 8일 때 2개죠. 내려오면 몇 개야? 4개 됐다가 여기 4일 때 순간적으로 몇 개? 3개가 되고 더 내려오면 2개인 거야. 그래서 ht가 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값은 뭐죠? 자, 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값은 t가 1, 2, 3이겠죠. 맞죠? 그리고 ht가 4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값은 4는 3개잖아. 4보다 클 때죠. 5, 6, 7. 요때 4개고요. 요때 2개죠. 그래서 이거를 베타라고 한대.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를 하래. 그래서 이걸 다 더한 알파는 6이고요. 요걸 8은 2개지. 아, 8도 있자. 여기 2개짜리 말하는 거지? 2개짜리에서 8도 있죠? 그래서 이 8 더해서 얼마? 14고요. 자, 3개, 4개짜리는 요 사이에만 있죠? 그래서 5, 6, 7 더해서 얼마? 베타는 18인 건가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베타 빼기 알파 하면 18 빼기 14에서 얼마다? 4가 정답이에요. 이런 식의 그림 문제들은 여러분이 안 해봤을 거라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푸는 건 잘하고 단순 2차 함수 그래프는 잘 그려요. 근데 이렇게 말장난하는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설명을 좀 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이제는. 자, 하나 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갑시다. 자, 428번. 428번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 스텝 1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2차 함수 하나 덩그러니 주고, 그냥 기울기 모르는 직선 같은 거 하나 주거나, y절표 모르는 직선 같은 거 하나 덩그러니 주고, 얘들이 뭐 교점이 2개일 때 범위를 구하시오 이러면 여러분이 그냥 판별식 넣어서 풀면 끝난다고. 그거는 문제라고 하기가 힘들잖아. 근데 이제 얘들처럼 되면 똑같은 2차 함수 이용한 문제고 교점의 개수 구하는 문제지만 전혀 풀이법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만 설명하려고 나는. 오히려 기본은 여러분이 잘 풀 거라서. 기본도 잘 안 되시는 분은 이따가 숙제하는 시간 때 질문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428번은 뭐야? 이번엔 절대값 씌운 그래프 얘기야. 여러분, 절대값 씌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절대값 씌우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어? 그래프가 접어 올리는 거죠. 왜냐? 자, 마이너스 1인 놈이 플러스 1로 바뀐다는 얘기는 x축 아래로 깔린 놈들이 똑같은 크기의 위쪽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니까 마치 접어 올린 효과가 나요. 맞나요? 그래서 fx가 지금 x제곱, 자 보세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이야.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4
x 더하기 2로 되죠. 그러니까 무슨 애냐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2와 4를 지나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었다는 거야. 이게 yfx인데 나는 이 yfx 그래프의 절대값을 씌운 gx 그래프를 만든 거야. 그럼 이 g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어? 0보다 큰 쪽은 그대로 쓰는 거야. 근데 0보다 작은 쪽은 어떻게 돼? 접어 올린 그래프가 나와. 그래서 식으로 치면 잘 봐봐. 이런 얘기야. 이 원래 양수인에는 식 자체가 y는 fx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접어 올린 녀석은 y는 마이너스 fx를 따라다니는 식이죠.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접어 올렸다는 다시 다르게 생각을 하면 어디 대칭시킨 거죠? x축 대칭, 즉 y는 0 대칭시킨 거라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은 식. 그래서 y는 마이너스 fx식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교점을 찾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쟤랑 연립을, 다른 애, 그러니까 fx랑 연립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fx랑 연립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뭘 줬냐면 직선도 이번에 좀 얇은줄에 줬어. 지금 이거 문제 풀 때 설명하려고 아까 하려다가 멈췄거든. 자, 봐봐. 이번에 y는 x 더하기 k라는 애를 줬거든요. 그럼 얘는 어떤 애죠? 기울기가 1이면서 높이를 위아래로 y절편인 k를 위아래로 조정하는 거라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직선이 된 거야. 그래놓고 이번에 또 뭐하래?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게 말한다고? 4개가 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거는 식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상상을 해야겠죠. 자, 얘가 내려오다가 계속 교점 2개씩 내려오면 언제 3개예요? 이 안쪽에 있는 애랑 접할 때 몇 개가 되죠? 3개가 돼요. 그리고 더 내려오면 하나, 둘, 셋, 4개가 되다가 여기 지날 때 다시 몇 개가 돼? 여기 지날 때 다시 이 뾰족점 지날 때 3개가 돼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 2개, 1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4개가 될 때를 풀려면 어느 시점과 어느 시점 사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이쪽에서 접하는 시점과 요 뾰족점을 지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y는 마이너스 fx 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과 접할 때. 자, 접할 때 k값 구해야겠죠?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제는 이제 우리가 배운 수단을 쓰는 거야. 단순한 공식.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이다 쓰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 놈이랑 y는 x 더하기 k랑 하는 거죠? 요 둘이랑. 그럼 어떻게 돼?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빼기 8은 0이다가 되고 얘가 d가 1 빼기 4배의 k 빼기 8인데 이게 0돼야 된다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4k가 얼마다? 33. k가 4분의 33일 때. 자, 그래서 딱 k가 4분의 33일 때는 3점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k가 범위가 4분의 33보다는 미만, 작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뾰족점인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 그럼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 0은 마이너스 2 더하기 k. k는 2. 그래서 2일 때도 그때 3점이잖아.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커야겠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4개,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p 곱하기 q는 얼마다? 2분의 33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는 잘 안 내. 보여주는 거 알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x축과의 교점 개수 몇 개냐, 아니면 그냥 뭐 1차 함수랑 교점 개수 몇 개냐 이런 거 내려고 문제 안 만든다고요. 단순하게 내는 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풀어요. 그걸 뭐 굳이 내가 딱히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프가 좀 신기한 개형들 위주로만 제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섰다가 또 몇 개 더 할 거예요. 섰다가 몇 개 더 할 건데 일단은 잠깐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 물 마시고 올 사람 물 마시고 오시고 지금 26분인데 36분 되면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낙하네. 따뜻하고 졸리고. 아유. 자, 우리 이어서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제 어려워지는 파트라 속도를 조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함수들 관련된 것들은 조금 꼼꼼하게 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아마 스텝 2가 이건 여기서 그냥 스텝 2까지만 하고 스텝 3를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은. 자, 우선 스텝 2 보시면 이제 429번을 해볼 건데 429번도 이제 그래프를 아예 끊어서 준 거야. 그죠? 우리가 단순히 2차 함수를 주는 문제들은 쉽게 푸는 건데 지금 그래프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변형을 주고 있어요. 아까처럼 식이 끊어지는 건데 그 뭐 대칭성을 쓴다거나 아까 절대값 씌우는 거 한다거나. 자, 이번엔 어때요? 429번은? 자, 329번은 fx 자체를 x 범위에 따라 식을 쪼갰어요. 어떻게? x가 마삼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요때는 어떤 걸 쓴다? 2x 더하기 2라는 직선을 쓰다가 중간에 갑자기 마삼부터 1까지만 뭘 쓴다? 2차 함수를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을 살짝 그려봅시다. 어떤 상황인지. 좌표 평면이 있고요. 자, 2x 플러스 2니까 0,2진 할 거고요. 맞습니까? 자, 대충 그림 그리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인데 이걸 이렇게 해서 1부터 잠깐만 여기 비워야죠. 오히려 1보다 클 때는 쓰고 여기를 오히려 비우는 거죠. 여기를 비운 상태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일 때 요렇게 그림이 조금 스케일이 안 맞긴 한데 봐주세요. 자, 요런 식으로 끊어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1 이상일 때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두 군데를 연결하는 2차 함수를 그린 거야. 얘가. 그래서 이렇게 얘는 2차 함수를 중간에 넣었어.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고요. 자, 이렇게 되는 2차 함수를 중간에 쏙 집어넣은 거야.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씩. 기억. 얘가 y는 k랑 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여러분? 얘보다 더 내려가야겠지. 이거보다 내려가야지 한 점이잖아, 그치? 여기서는 2점, 올라가면 3점, 여기 2점, 여기로 올라가면 또 되는 거잖아. 그래서 1번 기억 같은 경우에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또는 k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뭐 그 다음 계속 이렇게 하니까 쭉 되겠네요. 계속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상황이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또는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일 때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으니까 기억은 참이고요. 그 다음 니은. 이번에는 y는 x 더하기 a니까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얘가 2라고 했으니까 좀 더 완만하겠죠? 맞죠? 완만하겠죠. 1은 이건 아니겠네. 스케일 좀 줄여서 쭉 해서 여기 하나 있을 거예요. 접할 때가. 그치? 맞죠, 얘들아?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걸 원하는 건데 봐봐. 이렇게 계속 한 점에서 만나다가 여기 지날 때가 2점이고요. 이 사이가 3점일 거고요. 여기 접할 때가 2점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를 원해. 맞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될 때? 자, A 값이 얼마와 얼마 사이일 때요? 3점에서 만날 때가? 위쪽은 이거죠. 위쪽에 있는 요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만날 때고요. 아래쪽에 있는 요 범위는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과 접할 때겠죠. 요렇게 경계 사이에 끼일 거라는 걸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단으로 판별식을 쓰는 것 뿐이라는 얘기야, 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 단원에서 배우는 판별식을 수단으로 쓰는 거지 그게 완전 메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는. 자, 그럼 풀어봅시다. 일단 얘를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4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은 x 더하기 a다.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 빼기 a는 0이다. 판별식 D는 9 빼기 더하기 4 더하기 4a가 0이다.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3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3일 때 딱 2점이었고 이거보다 위쪽. 그리고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4할 때 딱 2점인데 그거보다 아래쪽.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3점에서 만들 때가 돼서 정답이 니은도 참이 됩니다. 그 다음 디귿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자, 디귿. 이 fx 그래프는 기울기가 1이 아니라 이번에 뭐예요?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한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하면 웬만하면 계속 한 점이다가 이렇게 될 때 2점, 여기 접할 때 2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 입장에서는 얼마와 얼마 사이인 거죠? 똑같이 범위가 나오는데 요번에는 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지날 때가 최대일 거고요. 최소가 또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과 접할 때가 되겠죠. 아이고 힘들어. 한번 넣어봅시다. 그래서 이거 대입하면 b가 얼마야? b가 마이너스 7이죠. 맞죠? 그 다음 이거 접할 때 풀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b x제곱 더하기 5x 빼기 1 빼기 b는 0. 그래서 판별식 D 쓰면 25 더하기 4 더하기 4b는 0에서 b가 마이너스 4분의 29 이렇게 되죠. 아, 이거는 이게 아니라 범위가 아니라 같을 때. 해서 마이너스 4분의 29 또는 마이너스 7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아니니까 요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2차 함수 단순히 그것만 그리는 게 아니라 전체 fx를 예쁘게 잘 그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이제 그 미지수를 가진다는 걸 자유도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y는 k든 y는 x 더하기 a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든 이 k나 a나 b는 미지수로 이거 세팅을 두면 자유도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움직여가면서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를 먼저 그림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연산의 수단으로 식을 쓰는 겁니다. 상황적 이해를 먼저 하고 푸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자체는 최종 정답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이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 전에 이미 대충 이 정도 되겠다라는 어림짐작의 상황적 이해가 끝이 나셔야 됩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덥지 않니 얘들아? 딱 켜드립니다. 자, 최대체수는 그래프 개형이 특별하지 않을 때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430번부터 쭉 푸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 쭉 넘어가도 될 거고. 근데 뭐 단순하지만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436번만 잠깐 할게요. 436번만. 오히려 여러분 437번처럼 치환하는 거 잘하지? 저거 중간에 그 있는 애 치환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저건 괜찮은데 436번 한번 봅시다. 내가 이 문제를 왜 골랐냐면 우리가 최대치수를 구하고 싶은데 2부터 3까지의 범위를 주고 최대치수 구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축의 위치를 모르게 줬어.
그럼 내가 고민이 드는 거야. 왜? 우리가 알다시피 축을 포함하고 있을 때랑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랑 최대최소 접근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죠. 근데 그래도 아무튼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지 않다가 명확하게 내가 알 수 있는 상황이면 풀면 돼. 근데 436번은 그걸 내가 명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죠. 자, 고등학교 수학일 때는 이렇게 명확하게 모르는 상황이 나와요, 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라고 여러분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내가 그 상황을 가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포함할 때와 포함하지 않을 때로.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나한테 주어진 x 범위는 2부터 3입니다. 근데 fx 자체 식을 봤더니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위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4kx 빼기 2k 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1차 항의 계수에 미지수가 껴있어요. 근데 나는 이 상황에서 최대값이 얼마가 되길 바란다? 3이 되게 하는 k를 구하라고 하는데 애초에 이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이 되게, 자,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이 되게 구하라고 하는데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상황을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안 명확하냐면 얘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축을 어디서 가지죠? 마이너스 2a분의 b로 하면 축을 x는 k에서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나한테 주어진 x 범위가 2부터 3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떻게 고민을 하죠? 이 k라는 놈이 이 2와 3 사이에 있을 때와 없을 때, 또 정확하게 없을 때가 왼쪽일 때랑 오른쪽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고. 그래서 1번, 당연한 얘기인데 1번은 아예 k가 2보다 작을 때. 자, k가 2보다 작으면 내가 2부터 3을 어디서 가져요? 이렇게 오른쪽 날개 부분에서 가질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 언제 발생을 하죠? 2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때의 최대값은 F2에서 발생을 해요. 나중에 이거 심화 문제도 있을 거야. 일단 이렇게 풀면 그 다음 심화가 보일 거예요. 자, 그럼 F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 더하기 8k 빼기 2k 제곱 빼기 1인데 난 이게 마삼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정리를 하면 2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6이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3은 0에서 k는 1 또는 3이다가 나와.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 등식에서 나온 k는 얼마죠? 얼마다? 1이겠죠. 얘는 버려야 되고 범위 안 맞으니까. 그 다음 2번 만일에 k가 2와 3 사이에 있다고 쳐. 그러면 이놈이 포함이 되죠. 그럼 최대값은 언제 나오는 거야? 최대값은 fk에서 나오는 거죠. x가 k일 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4k 제곱 빼기 2k 제곱 빼기 1.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내가 뭐지? 그냥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그럼 이게 마삼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k가 2와 3 사이에 있어서 이런 상황일 때는 최대값이 마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구나 하고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3번 k가 아예 3보다 커. 그러면 이번에는 2부터 3이라는 애가 이렇게 오른쪽 날개 부분, 왼쪽 날개 부분에 있을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나와? 3일 때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F3에서 나옵니다. 3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8 더하기 12K 빼기 2K 제곱 빼기 1이 이게 마삼이 되는 K를 찾고 싶은 거야. 이 상황에서. 그래서 2K 제곱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19니까 더하기 16은 0. 그래서 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8은 0에서 K는 2 또는 4가 나오는데 2를 버리고 4만 선택하겠죠. 그래서 최대가 마삼이 되는 경우가 두 상황이 있는데 어떨 때 최대값이 중간에 범위에 껴있는 경우 빼고 어떻게 될 때 왼쪽 오른쪽 중에서 각각 나온다고요. 그래서 K가 2보다 작을 때는 1일 때, K가 3보다 클 때는 4. 그래서 둘을 더하면 최종 정답은 5가 되겠죠. 이게
앞쪽 문제들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축이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가 대놓고 나와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의 그림을 그릴 필요 없이 한 가지 상황에서만 판단을 해서 바로 체리체도를 계산할 수 있어서 쉽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내가 안 푼 문제들은 풀만 할 거라고요. 근데 얘 같은 문제가 좋은 문제인 거죠. 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돼 판단이라는 걸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을 나눠서 각각을 찾아서 그 중에서 옳은 걸 골라내는 이 판단이라는 논리적 사고라는 짓을, 추론이라는 짓을 하게 만드는 문제거든 이게. 이런 문제가 상위권 문제니까요. 내가 나눠야 돼.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얘가 나눠주기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437번을 할 줄 알지? 이거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을 t라고 치환하면 되는 거잖아. 요런 건 오히려 뻔하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438번에서 점이 움직이는 것도 대충 알죠 여러분 이거. 점 P가 A부터 C까지 움직인다고 하면 X 범위가 0부터 3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이거. 6까지. 맞나요? 여러분 이것도 잘할 거. 이것도 시중에 선행하는 문제집에 있었던 문제니까 풀 수 있다고 칠 거야. 넘어갈 건데 내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439번이랑 441번에서의 이 표현들이에요. 자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해. 별표 3개 쳐주세요. 일단 439번.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거를 한번 제대로 공부한 놈들은 안 틀리거든? 그리고 이게 계속 나오는, 얘도 계속 나오는 스타일인데 이거 맨날 틀려 애들이. 그래서 나는 이거 좀 제발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거기 441번도 있을 거고 439번도 있을 거거든? 한번 읽어봐봐 이거. 내가 뭔 얘기하고 싶은 건지 한번 읽어봐. 거기서 그 GT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이걸 묻고 싶은 거야. GT는 어떤 놈입니까? 이게 알고 싶다. 이게 GT 관련된 요 표현이요. 수투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뭐 요즘은 조금 이제 한물 약간 간 느낌? 좀 많이 써다가 요새 좀 다시 다 안 쓰게 되는 느낌이긴 한데 여러분 한번 일단 여러분이 한번 그 G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래요? 지금 이 내용을 읽고 한번 그려봐봐. 어떻게 생겼을지 그림을 읽어봐. 그 다음에 못 나가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벌점처럼 따여서 아웃됐다가 자, 그려졌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 이거? 그린 사람. 어떻게 생겼어? 말씀해줘. 그려본 사람. 나도 왜 갑자기 눈을 이렇게 피해. 자, 요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잘 봐요. 한번 봐봐. 여러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긴 해요.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2차 함수 자체는 내가 알겠어. 대놓고 줬다고. 가에서 뭐라고 했냐? 자, 가에서 F-1이 7이고 나에서
fx가 모두 f-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다는 말은 얘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꼭지점으로 얼마를 가진다? 마이너스 1,7을 가진다는 얘기겠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죠? 맞아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래서 fx가 생긴 모양새를 보면 fx가 생긴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7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다. 이거 그리는 건 여러분이 잘할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 표현을 봐봐. x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죠. 맞죠? 자, 요 범위에서 fx의 뭐?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범위에서 제일 작은 애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함수를 그려보라 이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gt 이렇게 했을 때 gt의 맥시멈 값이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이용해서 fx의 최고차한 계수를 유도해내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fx식을 쓰면 fx가 a의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7 요건 알지만 a가 얼마인지 모르거든. 최고차한 계수가.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거 알아내라는 건데 근데 gt가 뭔데? 가 문제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gt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그냥 그래프에 반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가 이걸 항상 고2 애들이 이거 오히려 더 고2 수투에 되게 많이 나와서 수투 방학 특강 같은 거 할 때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자, 한번 상황을 이해해보자. 만일에 fx가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라고 쳐요. 자, 거기서 내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를 끊었어. 됐어요? 자, 여기서의 뭘 구한다고? 최소값을 뭐라고 쓰겠다고? gt라고 쓰겠대. 그러면 자, t가 여기 있을 때 요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언제 발생하죠? 그러니까 얘가 증가함수일 때, 증가할 때는 봐봐. 여기서 발생해 안 해? 발생을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GT1이랑 얘 T1이라고 쳤을 때 봐봐. GT1이랑 GT1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뭘 써야 돼? FT1을 씁니다. 그러니까 fx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함수값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다음에 t가 이제 t값이 t2가 됐어. 그럼 t2부터 t2 플러스 2까지 범위에서의 또 최소값을 쓰게 되니까 그때 함수값이 얼마예요? t2일 때 발생하는 거잖아. 그래서 GT2도 FT2를 그대로 쓰죠. GT3도 FT3를 그대로 씁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잡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두 칸의 범위를 잡고 여기서의 최소값을 따라가는데 그래프가 증가 상태에 있으면 당연히 시작점이 최소값을 가져. 그래서 GT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어떤 그림이다? 이때 증가할 때는 GT를 그냥 FT 그러니까 똑같이 쓰면 돼. 그러니까 F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반대로 떨어질 때는 어때요? 이번에 떨어질 때 만일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를 한다고 쳐요. 이렇게 감소를 하면 잘 봐. 내가 T1부터 T1 더하기 2까지의 범위에서 최소값을 찾으면 어디서 최소값을 가지죠? 최소값으로 얘를 가지지. 그럼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 잘 봐봐. x가 t1일 때 함수값을 누구로 쓴다고? 요 범위의 최소값인 얘를 땡겨서 함수값으로 y좌표로 쓸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t2부터 t2 플러스 2까지 요 범위를 썼어. 그래서 x에 t2를 넣었을 때 y값으로 누굴 쓴다고?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이니까 아래쪽에 있는 애를 갖다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갖다 땡겨서 쓰는 거야. 맞아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옆으로 두 칸 땡긴 그래프가 나와요. 왜 그러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잘 봐. 내가 GT1으로 뭘 쓰는 거야? FT1을 쓰는 게 아니라 FT1 더하기 2를 쓰고요. GT2로 FT2 더하기 2를 쓰고 이런 식으로 2를 더한 함수 값을
값이 최소값이니까 그걸 y좌표로 갖다 쓰는 거야. 그러면 감소 상태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GT 그래프로 그릴 때 이걸 어떤 걸로 쓴다고? F의 T 플러스 2인데 여러분 FT 플러스 2가 원래 F 그래프를 어떻게 하는 그래프죠? 얘가 X축 방향이 지금 T지? T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니까 두 칸 땡겨서 그린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제 중간이 문제야. 그럼 잘 봐봐. 중간. 이게 올라가다 내려갈 때랑 내려가다 올라갈 때 이 경계만 이제 체크하면 되잖아. 자 보세요. 이게 올라가다 내려간다고 쳐봐. 올라가다 내려간다고. 그러면 내가 최소값을 쓸 건데 아까 말했듯이 이쪽에서 뭘 쓴다고요? 증가 상태일 때는 자기 그대로 써 안 써? 쓰지? 근데 잘 봐. 잘 봐. 내가 더 어디 갔어?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 두 칸으로 하고 있잖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 두 칸 간격이 돼서 여기가 예를 들어 T1이고 여기가 T1 플러스 2야. 그러면 요 범위일 때는 최소값은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는 거지. 그 전일 때는 어디를 써? 이쪽 쓰는 거 맞지? 이 그래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왼쪽 쓰는 거니까 그래프 그대로 따라가는 거 맞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다음부터는 최소값이 왼쪽에서 나와 오른쪽에서 나와. 요 똑같아지는 시점 지나가면 오른쪽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두 칸을 땡겨서 그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딱 두 칸 간격이 되는 시점에 감소 상태로 그러니까 오른쪽을 최소값으로 쓰는 걸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고? 이때까지는 자 증가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쓰다가 요 시점 딱 같아지는 시점 경계로 감소 상태로 바뀌어서 땡긴 그래프를 쓰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땡겨서 이렇게 그려. 왜? 이제부터 두 칸 땡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쪽 끝을 보고 생각하라니까. 여기는 이거였어.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 그러면 이거는 얘를 두 칸 땡기는 거지. 그러면 이걸 땡겨. 그려. 그럼 이 둘의 교차 지점에서 갈아타겠어 안 갈아타겠어? 갈아탄다. 그래서 이런 애가 나와. 그래서 이것도 잘 봐봐. 지금 이 문제를 풀잖아. 얘들아 보세요. 이 문제를 푸는데 그럼 어떻게 돼? 이게 fx 그래프야 얘가. 그럼 gx 그래프가 gt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증가 상태에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오다가 여기 두 칸, 그러니까 축으로 치면 한 칸 한 칸 될 때 있죠? 요때 기점으로 이렇게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근데 그때 요때의 최대값이 다니까 여기 y좌표가 얼마라고? 4인 거야. 이해가 돼? 근데 이 y좌표를 지금 반영하는 지점이 어디예요? 이 두 칸 간격이 생길 때니까 0과 마이너스 2와 0일 때겠죠.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와 0일 때 보면 이게 마이너스 2일 때지 맞지? 자 함수로 오셨을 때 이 fx가 마이너스 2거나 0이 될 때 함수값이 얼마라고? 4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a가 얼마란 얘기야? a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야. 그죠? 그쵸? 대입해보면 알잖아. 지금 보시면 두 칸 될 때 갈아타서 요 그래프가 GT 그래프인데 이 GT 그래프의 최대값이 Y는 4라며. 그래서 세 칸 차이 난다고. 근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요 간격이 두 칸일 때니까 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한 칸 커지거나 작아졌을 때 그러니까 X좌표로 치면 마이너스 2거나 0일 때 Y값이 4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대입을 해보면 A 더하기 7이 4다 해서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온 거야. 그래서 A를 구했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F 정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정답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내가 하나 더 안 했거든. 그리고 잘 봐봐. 이거까지 하고 설명 듣고 해. 그래서 이거 적는 건 중요하니까 적어야겠고. 자 보세요. 아까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렇게 그렸지. 그럼 반대로 여러분 감소하다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증가할 때는 이거 그대로 쓸 거야. 맞아 아니야? 그리고 감소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옆으로 두 칸 땡겨 그린 다음에 그렸어. 그럼 여기서 뭐가 돼? 일자로 갑니다. 왜? 자 봐봐. 내가 이 최소값을 포함한 상태로 이렇게 2라는 간격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 최소값이 유지가 돼야 안 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최소값을 가지는 지점이 예를 들어 3이야.
그러면 1부터 3까지 할 때부터는 최소값이 얼마가 돼? 3으로 고정되지. 언제까지? 1부터 3, 뭐 1.1부터 3.1 할 때도 3이고 맞지? 1.2부터 3 계속 3을 찍는 거야. 그래서 일자로 쭉 가. 그러다가 언제? 3부터 5를 지나가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증가를 하는 시점부터 다시 위에 걸 갈아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그래프를 옆으로 두 칸 땡긴 그래프 그리고 얘는 증가 상태 그래프 그대로 그리고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일자 구간이 생기는 거야. 길이가 얼마가 되게? 2가 되게. 두 칸 땡긴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요 형태의 표현 자체가 그래프를 이렇게 바꾼다는 걸 알면 내가 단순 저 그래프만 아니라 막 그냥 그림적으로 잘 봐. 얘들아 이렇게 막 절대값 씌우고 아니면 막 여러 개 아까 씌워서 아까 봤었지? 이런 그래프 있었지? 자, 이 그래프에서 GT 그래프가 뭐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 그래프 아까 그렸던 이 그래프에서 GT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어? GT 그래프가 올라갈 때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가 안 가? 가지. 가죠? 그리고 감소할 때 두 칸 땡긴다고 했어 안 했어? 그게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그려지고 일자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리고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 그리다가 두 칸 땡기는 게 충분히 간격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이딴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이런 특수한 그래프도 저 GT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다고. 예전에 이걸로 되게 더럽게 나온 문제가 있었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상황마다 그 특수한 상황마다 그 그래프를 맞춰서 그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렇게 증가 상태, 감소 상태에 따라 어떤 애가 그려진다를 아예 외워버리는 게 낫다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이거 내가 최소값으로 했잖아요. GT를. 예를 들어 뭐 HT에서 반대로 최대값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그려야겠지 지금 말한 거에. 뭐 아무튼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외우면 제일 좋고 못 외우더라도 일단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예측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우선은 계속 증가할 때 계속 감소할 때로 먼저 값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연결 부위는 이제 이걸 토대로 예쁘게 연결만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문제가 상당히 그냥 GT 그래프 자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나는 이 문제 그냥 하나 푸는 것보다는. 자, 정리하시고 딱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심화에 나중에 있으려나? 공부가 심화에 재밌는 게 참 많이 있거든. 할 게 많아. 자, 마지막으로 441번 해보겠습니다. 441번 내가 뭐 갖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이 좀 처음 보는 표현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도. 처음 보는 건 아닐 수도 있긴 하겠다만 좀 생소한 표현이 있죠. 441번. 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가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2-x와 f2+x가 같대요. 자, 여러분 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시는 분? 이거 뭐죠? 어디 대칭이란 얘기죠? x는 2대칭이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이거는 당연히 x는 2대칭. 잘하네요. 왜 x는 2대칭이에요?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간 양과 왼쪽으로 간 양이 같을 때 y값이 같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2를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애들이 장난을 치면 어떻게 장난을 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것도 뭐죠? 이것도 x는 2대칭이죠. 왜? 이렇게 외우면 편해. 이거랑 더해서 평균하면 얼마 나와요? 2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가끔은 이렇게 주기도 해요. 이렇게 줘도 둘이 더해서 평균하면 2니까 2대칭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치환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이걸 예를 들어 이걸 할 때 이걸 x를 2 빼기 t라고 치환을 하면 어떻게 되죠? 2 빼기 t라고 치환을 하면 그러면 ft는 f4 빼기 t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데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고? 얘랑 더해서 x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양쪽이 더했을 때 그러니까 x값의 합의 평균이 2라는 말은 2를 기준으로 평균되게 다 넣고 있다는 얘기야. 그때 함수값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얘기고.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라 여러분이 요거를 보고 어떤 그래프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게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속초 가면 좀 더 다양하게 배울 겁니다. 근데 일단은 당장은 2차 함수를 쓰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 표현만 좀 알아두고 가자는 거예요. 왜? 이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거죠? 대칭 축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가에서 일단 얻은 건 뭐예요? 이 2차 함수의 대칭 축이 x는 2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이 2차 함수가 y는 4x 빼기 1과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데 거기에 축이 2인데 최대값 최소값이 마3과 5를 가진대. 그러면 2일 때 일단 최소값이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죠 여러분? 그 정보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래서 그걸 안 줬으니까 그거에 따라 상황을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내가 나눠서 풀어야겠지. 그래서 A가 0보다 시급차항 계수가 0보다 클 때와 작은 때로 나눠서 풀면 돼요. 근데 나는 근데 얘기하고 싶었던 건 요거 얘기했어요. 요걸 여러분이 요 표현은 잘 아는데 이거나 이걸 제대로 눈치를 못 채더라고. 같은 표현인데 사실. 그리고 외울 땐 어떻게 외우라고?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한 거가 대칭축이 된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알겠지? 나머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를 낼 건데 숙제가 그냥 또 다 내면 좀 많아 보이긴 하다. 오늘 좀 끊어낼게요. 끊어서 일단 스텝 1은 다 풀어봅시다. 됐죠? 그리고 스텝 2는 여기 지금 한 대까지 그래서 활용 전까지 해서 441번까지 숙제로 할게요. 그리고 442번부터 스텝 3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내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숙제가 덜하겠지? 오늘 할만하지? 자, 대신에 오늘 시험치고 오답 좀 해줘. 오늘 시험치고 은근 좀 어려워서 오답해주면 좋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진도가 생각보다 빠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막 이러면서 혼자. 반대로 뒷수업은 진도가 그렇게 느리고 지금 나는 막 진도가 약간 꼬였어. 못 뺐던 것보다 여러분이 이건 소화를 잘 시키고 있고 윗반은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있어서 수고하셨습니다.